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중경 마지막 단원 일묘연 만왕만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복습을 좀 하고 이어서 하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묘연 만왕만내라고 했습니다만 근원, 일은 항상 근원을 의미하죠. 천부경에서 일은 진리의 근원, 일을 이제 시작을 의미하죠. 근원인 일의 이치가 현묘하게 넓혀가니 만인 만사가 가고 오며 운치가 일어난다. 이제 운치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의역을 제가 좀 한 거죠. 만왕만내로 끝나는데 이 만자도 사실은 숫자의 개념입니다. 천부경은 1에서 10까지 그 숫자를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자도 숫자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1만만 그러잖아요. 1만만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만. 그래서 1에서 10까지 간 다음에 10 다음에 이제 100 다음엔 1000 다음에 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되고 또 이 만이 두 개 나온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만과 만을 곱하면 억이 됩니다. 억. 그래서 그 숫자의 개념을 이미 다 안고 있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묘자는 지난 시간에 거몰 현자 변과 여자 여자 변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글자는 자주 쓰질 않아요. 현재. 요게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풀었습니다. 여자니와 저글수의 합자. 사람이나 여자가 남자보다 키가 몸무게가 적은 게 묘하다. 그런 의미를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연은 물수와 가행. 그래서 물이 흘러가다 보면 넓게 흐른다는 뜻이다 해서 샘물,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이 이제 점점 여러 군데서 모여서 그 계곡물이 되고 계곡이 이제 또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또 바다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의 성질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하는 뜻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만만, 만은 풀초와 짐승의 합자로 짐승과 풀의 종류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풀의 종류도 많거니와 짐승, 동물의 수도 많죠. 동물이라는 건 뭐 곤충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감 같은 데를 보면 아주 많은 종류의 동물이 곤충이 있습니다. 생물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만물, 만인, 만국, 만세, 만만. 만만이라는 말은 이제 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억조 창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자성어로 배우지 않습니까? 억 다음에 조고, 그리고 이건 풀초가 와서 풀을 창자하고 날생. 그래서 억조 창생. 억조나되는 푸른 생명체가 나온다 이거예요. 억조 창생. 그래서 뭐 무한대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죠. 조 다음에 이제 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 다음에 또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현재도 우리가 억조 시대 아닙니까? 예, 인구가 뭐 75억 정도 가고 이 예산 규모도 나라마다 조로 몇 조 하잖아요. 또 몇백 조, 몇천 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개념이 이 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왕자, 만왕만내의 왕자는 많은 사람, 두인변과 주인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죠. 어딜 가더라도 주인의식
또는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지고 가고 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넷째는 나무목과 두 사람이 합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온다는, 옛날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또 생활에 아주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많이들 산에 가서 해오는 그것이 일과였죠. 그리고 또 진리목, 나무목은 또 진리목일 때 여러 사람이 진리를 공유하러 온다. 그러죠? 학교나 어느 집단 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 또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건 꼭 진리의 말씀을 얻으러 가는 거거든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레자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걸 뜻하고, 그래서 미래라고 아직 오지 않은 거, 아직 미자 쓰고 이렇게 올레자를 써서 미래라고 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이상, 꿈, 희망 이런 것이 바로 그 핵심은 진리를 터득하는 거. 진리를 깨닫는 데에 중점을 두면 미래는 밝고 명랑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중경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이렇게 해서 네 소절로 이루어졌는데, 중경의 특징은 이제 음양관계 두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합하면 육이 생성이 된다는 거, 육. 그리고 7, 8, 9 차례대로 숫자의 그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운삼사, 운행하는 거. 그 저 천지인이 운행해서 사방을 이루고 또 땅의 오행과 하늘의 칠성이 서로 연결고리를 이루었다는 거. 그리고 일묘연 만왕만내가 돼서 근원인 일치가 현묘하게 넓혀가서 이 대지에 많은 풍물을 낳은 거죠. 그게 일종의 만왕만내 하다 보면 풍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고은 최추원 선생님이 아마 보시고 읽으시고 현묘지도, 나라에 오래전 옛부터 나라에 현묘지도가 있었다. 그 묘자가 바로 이 묘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풍류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그 천부경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긴 중경이지만 상경 마지막 부분에도 일적, 십고, 무게화삼. 그래서 일적이 나왔어요. 일적. 상경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근데 중경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일묘연 만왕만내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묘와 일적과의 그 관계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경에서는 하나, 근원인 하나가 쌓여서 아는 걸 이루었다는 얘기지만, 무게화삼, 그 틀에 박히지 않고 천진삼 그대로 삼극이 그대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일묘연 만왕내, 일묘연 만왕만내라 이렇게 또 중경 마지막에도 일묘가 나옵니다. 일묘. 그래서 그 상경과 하경의 그 마무리를 일로 시작했다는데 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선 요걸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김에 최추원 선생이
그 통일신라 말기에 나오셔가지고 그 천재적인 학덕을 가지고 결국은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을 최초로 발견을 하고 그 녹도 문자로 된 걸 한문으로 그 당시 쓰이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시고 다시 또 그걸 새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아마 그 몸도 그렇게 강건하지 못하셨을 텐데 거기에 아마 모든 생을 다 바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후세에 전한 그런 공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최추원 선생에 대한 그런 문집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연구한 걸 보면 천부경과 그렇게 관련된 문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집에 이제 그런 사실만 있다는 것만 밝혀졌고 환단곡에 특히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천부경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적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묘양산 석벽에서 발견할 정도로 숨겨져 있지 않았는가. 그거는 그 당시 정치 세력들이 천부경과 별로 관련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하늘에 요순시대처럼 천자로서 그 성군의 정치를 할 때는 말하자면 이 천부경과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 패도 정치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제왕들로 인해서 이 천부경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최추원 선생이 특히 또 이 상림 경남 함양에 있는 상림 연꽃단인데 이것도 최추원 선생이 그 당시 태수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단지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 이제 연꽃을 심어서 아직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상을 하죠. 근데 이 끝쪽에 바로 그 문창호 최선생 신도비라 해가지고 1923년도 일제시대 때 그 문중에서 최씨 그 문중에서 비석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 이제 연유로 해서 현재도 이제 이게 최추원 고은 최추원 역사공원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천부경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에게도 말씀은 전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천부경에 대한 관계된 사료나 이런 그 기록이 다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추원 선생은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강소성 양주에도 이미 최추원 기념관이 이렇게 성대하게 조성이 돼서 매년 우리 최씨 문중에서 가서 관람을 하시고 의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최추원 선생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추원 선생을 상당히 높은 학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죠. 성균관에서도 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600년 된 은행나무 옆에서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1020년에 문묘 종양이 됩니다. 우리 최추원 선생이 문창호라는 시호를 가지고 그게 2000년도가 바로 2020년도에 우리가 이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석전대제 이수자들이 이분을 이제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천년 기념을 해서 이런 고유제를 모시자 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풍류, 최추원 선생이 말씀하신 이 풍류라는 그 말씀이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풍류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풍과 흐를류. 그래서 바람풍은 구멍이 난 책상, 안석계라고 하죠. 책상과 벌레 충의 합작. 그래서 벌레가 사는 구멍에도 통하는 것이 바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어느 곳이나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바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흐를류는 삼수변의 높다와 크다. 내천 자가 옴. 그래서 높은 데서 크게 흐르는 데가 강으로 바다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4분의 3이 바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산에서 흐르는 맑은 깨끗한 샘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렇게 바다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이 풍류라는 말은 천지인 삼재. 우리 천부경의 그 골자가 천지인 삼재, 삼극의 얘기 아닙니까? 천지인 삼재의 변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때마다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그러잖아요. 사시사철 부는 게 바람이고 또 흘러 가는 것이 이제 바다로 가는 것이 물이고. 그래서 바람과 풍의 그 작용이 보통 우리 인간사의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풍류는 뭐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뭐 자연을 풍광을 즐기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선비들의 행동이나 이런 그 예술가들의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의미도 얘기하지만 최추원 선생님이 풍류도라고 풍류가 있다는 것은 공자, 노자, 석가 이런 그 인류 3대 성인들의 그런 그 사상과 철학 이런 것을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런 정신세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천진 삼재의 변화의 그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풍류를 우리가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지만 풍속 우리가 옛 풍속에 의해서 그 문화 전통이 이어오잖아요. 풍악. 이 농경 시대에 그 농사를 짓기 전이나 진 다음에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풍악을 울리고 풍력, 바람의 심, 풍차. 이건 서양에서도 이런 걸 많이 보죠. 풍차를 눌러서 전기를 생산하고 풍물, 그 시대마다 나온 물건들, 풍물, 풍상, 풍모, 풍채, 풍경, 풍치, 풍수. 이 풍수도 중요하죠. 묘를 쓰거나 어떤 궁궐을 지을 때도 풍수 지리를 봐가고 짓잖아요. 풍운하, 간 시대를 휩쓸고 간 큰 영웅들을 풍운하라고 하잖아요. 풍월, 풍포, 풍선, 풍리, 풍화, 풍문, 순풍, 선풍, 정풍, 고풍, 신풍, 열풍, 가풍, 국풍, 풍찬노숙, 미풍양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풍속과 어진 습속 그것이 우리 사람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미풍양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람과 물의 작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경을 통해서 천부경 81자 그것만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최추원 선생처럼 천부경 81자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체
그게 바로 천진의 그 변화하는 그 참모습, 그 풍류를 이 시대에도 좀 이게 우리가 새롭게 느껴서 그 정신을 개성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한 풍모와 풍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그 깊은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좁고 그냥 권력 추구 이런 데만 이제 혈안이 되다 보면 그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갖고는 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예, 구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향교 우리 234개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도 풍류음악회가 있고 풍류정인 뭐 이런 한국의 풍류 무엇을 만나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 우리 이제 김홍도의 그림처럼 이런 그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그 모습. 이거는 이제 근대 현대의 그런 또 말하면 물가에 발을 담그고 노래를 부르거나 시절을 부르면서 그 즐기는 모습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풍류죠. 또 이 진이향교 풍류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향교마다 여기 또 온양향교 이런 풍류 음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방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선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있어요. 아주 그 바람직한 일이죠. 이런 뭐 이제 낙엽을 또 즐기는 그런 풍류의 모습이 있고. 근데 또 아주 중요한 건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면 한국 유네스코 인류무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현황이 요게 20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21가지가 등재가 됐어요. 근데 뭐 이런 무형문화는 건물이 아니라 그 음악이나 연극 그런 걸 이제 무형이라고 그래. 형태가 없다고. 이런 유산 등재도 뭐 강강술래, 강호단오제, 강릉단오제, 판소리, 뭐 택전, 줄다리기, 아리랑, 농악, 줄다리기, 뭐 씨름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 시대별로 이렇게 전승해 내려온 우리 문화의 그 모습 이런 게 다 풍류죠.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고 있고 개성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산으로 세계 유산은 총 1121곳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15곳이 이제 세계 유산으로 됐고 무형문화유산은 총 498건 중에 21건이 우리가 등재가 돼 있고 또 세계기록 유산, 기록유산은 이제 432건 중에 16건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원국 중에 그 문화유산 등록된 게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 보존하면 좋겠다는 뜻인데 이게 다 풍류의 하나의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목요 풍류라 하고 또 선비와 풍류 전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각 그 지방 곳곳에서마다 이런 현대적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해서 광주 향교에서도 이런 걸 하고 이런 이건 또 이제 상주 향교 풍류 낙장 이렇게 해서 아직도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KBS 풍류대장이라고 해서 방송에서도 이런 음악회를 개최해서 무명 가수들을 새롭게 선발하고 등장시키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 지나간 사실이 아니고 현대에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경 첫 번에 용변 부동본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